은퇴 후 더 이상 집 걱정 없다. 10년 준비 끝에 완성된 꿈의 보금자리. 은퇴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죠. 하지만 은퇴 후에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바로 집입니다. 과연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내가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첫 집이자 마지막 집을 완성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은퇴 후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3가지 사례로 풀어볼게요. 1. 꾸준한 계획과 저축의 힘 10년의 집짓기 프로젝트. 첫 번째 사례는 부부가 은퇴 10년 전부터 시작한 장기 계획이에요. 이 부부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집을 목표로 삼았죠.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월급의 20% 정도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달 집 관련 기금을 따로 떼어두고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아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아무리 저축을 해도 눈에 띄게 돈이 모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5년쯤 지나자 눈에 띄는 금액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큰 돈을 한 번에 모으기보다 작은 돈이라도 매달 성실하게 모아간 것이 결국 10년 후 그들의 꿈을 이뤄줬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모아봐야 큰 금액이 안 될 텐데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부의 사례에서처럼 작은 돈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 현실적인 예산과 맞춤형 주택 설계 나에게 맞는 집을 찾는 법. 두 번째 사례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부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예산에 맞는 집을 짓기 위해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집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했죠. 큰 저택이 아닌 자신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집을 선택했고 불필요한 공간은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 결과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었죠. 부부는 특히 주택을 설계할 때 노후를 고려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계단이 많은 집보다는 평평한 구조로 노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집을 설계했어요. 또 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재료를 사용해 집을 지었고 이 덕분에 매달 고정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 사례는 무조건 큰 집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예산 안에서 나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후에는 편안한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계를 고민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3. 지역 선택의 중요성.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라. 마지막 3번째 사례는 지역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집을 짓는 걸 고려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중소도시 근처의 한적한 마을로 방향을 틀었어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교통과 의료 서비스가 가까운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은퇴 후에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곳에 마트나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야 일상생활이 편리하다는 것을 부부는 깨달았어요. 부부는 자신들의 건강 상태와 미래의 필요를 고려해 지역을 결정했고 이 선택은 이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어요. 교통이 편리하니 자녀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었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었죠. 이렇게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고려해 지역을 선택한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집을 지을 때 단순히 집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요. 노후에는 편리한 생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선택이 주거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마무리하며 이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꾸준한 저축과 계획, 현실적인 예산 설정, 그리고 지역 선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우러져 10년의 시간 동안 부부는 자신들의 첫 집이자 마지막 집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 은퇴 후 더 이상 집 걱정 없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면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시라면
이 부부의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노후에는 계획적인 준비와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까요. 은퇴 후 주거 준비 전문가가 알려주는 필수 전략. 은퇴 후 주거 준비는 단순히 집을 마련하는 문제를 넘어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소개한 부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동안 철저한 계획을 세워 은퇴 후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그들의 과정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주거 준비를 위한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팁과 전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안정된 노후 주거를 계획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1. 주거 예산 계획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첫걸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현실적인 주거 예산 계획입니다. 은퇴 후 주거 문제를 준비할 때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무리한 대출이나 지나치게 큰 집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많은 이들의 꿈이겠지만 은퇴 후에는 주거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부의 사례처럼 월 소득의 20% 정도를 꾸준히 저축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축을 할 때는 단순히 집값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택 유지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장기적인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대출금을 갚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죠. 이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에 맞춘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택보험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긴급 상황에서 주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거지 선택의 중요성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라.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 환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시골 대신 중소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활 편의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와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의 병원,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에 거주하게 되면 은퇴 후 가족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죠. 또한 가까운 거리에 문화시설이나 공원 등이 있으면 은퇴 후의 여가 생활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 선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환경이 좋은 지역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질적인 노후 생활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중소도시 근교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시골처럼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의료 및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모두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생활의 편의성도 누릴 수 있어 노후 주거지로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후 주거 트렌드 실버타운과 커뮤니티 주거의 장단점. 요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사이에서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 주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은퇴자들이 모여 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형태로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이죠. 또한 커뮤니티 주거는 여러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따로 또 같이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선택한 자립형 주택과는 다르게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 주거는 사회적 관계와 안전성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 커지기 쉬운데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은퇴자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죠. 또한 의료 서비스나 생활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비용 문제가 그중 하나입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 비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으며 생활비 또한 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좋아하지 않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 주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성향과 생활 방식을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독립형 주택에서 자신만의 주거지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4. 미래를 위한 투자 주택 리모델링과 유지 관리. 은퇴 후 집을 마련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택의 유지 관리가 은퇴 후 생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부분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등의 방법으로 매달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전략이죠. 특히 주택 리모델링은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동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줄이고 평평한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실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 손잡이를 추가하는 등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거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노후 생활의 안정과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노후에 맞는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부부의 사례처럼 꾸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예산 계획과 자신에게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이나 커뮤니티 주거와 같은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경제적 여건에 맞는 선택을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유지 관리와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집 걱정 없는 삶을 꿈꾸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은퇴 후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